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이톡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다룬 훈육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훈육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아이와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훈육이 늘 성공적이지는 않죠. 실패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훈육이 실패한 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훈육이 실패했을 때 육아동지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나는 엄마 자격이 없나 봐 이렇게 자책을 하기도 하시고 몰라 뭐 애들은 다 그냥 그렇게 크는 거지 하고 그냥 포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어떻게 해야 했을까, 어떤 게 문제였을까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겁니다. 때로는 이 세 가지 반응이 동시에 또 차례대로 오기도 해요. 내가 엄마 자격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흐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죠. 우리 아이들은 아직 되게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계속해서 훈육해야 할 상황이 생기죠. 이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결책을 강구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 훈육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봐야겠죠. 그러고 나서 해결책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감정 조절이 어려운 경우일 거예요. 양육자의 스트레스나 컨디션이 감정 조절에 영향을 주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인내심 주머니라는 게 있다면 너무 힘들고 지치면 이 인내심 주머니가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훈육할 일이 아닌데도 아이에게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훈육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외출 준비를 다 했어요. 막 시간은 조급하고 지금 막 나가야 되는데 아이가 물을 마시다가 옷에 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버럭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아침에 이제 워킹맘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도 해야 되고 애도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내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아이가 이제 이런 조그만 행동에도 확 분노를 폭발을 하는 거죠. 그쵸. 아이한테 또 화내면 아이도 시무룩한 표정으로 어린이집 들어가면 하루 종일 마음 불편하고 찝찝하고 그러잖아요. 훈육을 할 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내가 자꾸 과하게 화를 내게 된다면 양육자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좀 챙겨주고 다독여줘서 평정심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찍 잘 수도 있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기분을 풀 수도 있고요. 또 체력을 기르려고 짬을 내서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의 정서 상태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훈육 방법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훈육은 그냥 아이를 혼내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셔서 양육자가 너무 무섭게 하거나 너무 엄하게 아이를 다루는 거죠. 듣기 안에 매를 들기도 하는 거죠. 이때 아이들은 양육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고 행동을 말을 잘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훈육이라는 게 아이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단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는 올바른 행동을, 올바른 규칙을 배웠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양육자 간 또는 상황의 비일관성입니다. 양육자 간의 비일관성은 양육하는 엄마 아빠의 가치관에 따라서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밖에서 친구를 때렸어요. 그러면 엄마는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를 때리는 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옆에서 아빠는 애들끼리 놀다가 때릴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되면 양육자인 엄마 아빠 사이에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이럴 때 아니 그럼 때리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부부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바로 반박하기보다는 아이가 잠들고 나서 부모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훈육할 때 의견이 다른 부분들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상황의 비일관성이라는 거는 어떤 때는 됐는데 어떤 때는 또 안 되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과자는 항상 밥을 다 먹고 나서 먹는 거야 라고 알려줬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밥을 먹기도 전에 과자를 먹으면서 오늘 한 번만 먹는 거야 대신 다음엔 안 돼 이런 식으로 비일관적인 훈육을 하는 거죠.
이렇게 훈육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닥이 잡힐 텐데요. 그 외에 또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바로 내가 훈육 과정에서 아이에게 과하게 화를 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이한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사과하는 것은 양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아이들이 의외로 쿨하게 잘 받아주기도 해요. 네, 제가 최근에 아이한테 욱했다가 이제 사과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 감기 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하다가 2차 저차 한 2주 정도를 가정보육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랜만에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하는 날 아침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리고 그때 한창 이명 때문에 막 고생했을 때. 근데 애도 이제 2주 동안 편하게 집에 있다가 가려고 하니까 좀 귀찮았겠죠. 그러니까 애기가 그날따라 막 징징징 하면서 엄마 어린이집 가기 싫다,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게 뒤에서 막 이렇게 웅웅웅 거리는데 너무 저도 모르게 순간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유진아 징징징 거리지 말고 빨리 옷 입어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눈이 진짜 휘둥그레져가지고 당황했구나. 엄청 당황한 거지. 근데 너무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과했나요? 바로는 사과를 못하고 약간 따다다다다 하고 있는데 하면서 동시에 머릿속에서 유동아 이거 아니다, 너 잘못하고 있다, 멈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도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 하면서 잠깐 저도 이제 심호흡을 하고 아이 곁으로 다가가서 유진아 엄마가 갑자기 소리치고 화내서 지금 깜짝 놀랬지? 엄마가 잠이 좀 부족하고 피곤해서 그랬나 봐. 예민해진 것 같아. 화내서 미안해. 이제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아이가 이렇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약간 부당하게 좀 화를 낸 게 저도 좀 처음이었는데 아이도 그래서였는지 그 눈빛을 제가 좀 기억을 해요. 뭐지? 엄마 왜 이러지? 약간 이랬던 눈빛? 그랬는데 아이도 사과를 그때 바로 받아주기는 했는데 나중에 좀 시간 지나고 나서도 엄마 그때 아침에 화나서 유진이한테 소리쳤잖아. 그때 유진이 엄청 속상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사과를 받기는 받는데 뒷끝이. 맞아. 뒤끝이 있어. 사과할 때를 놓쳤다면 밤에 아이를 재우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또 사과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가 사과하기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재준아 아침에 엄마가 좀 화내서 속상했지, 마음이 조급해서 그랬나봐,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사실 엄마도 알잖아요. 이거 내가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그날에 가기 전에 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게 좋아요. 유지가 말한 것처럼 잠자기 전에 사과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아이와 뭐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뭐 간식을 먹거나 이런 시간에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아이의 잘못을 다시 꺼내서는 안 돼요. 너가 뭐 늦게 준비해가지고 너가 짜증내가지고 엄마가 화를 냈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반복돼서 훈육하게 되는 아이의 행동이 있다면 때로는 환경을 바꿔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환경 조성하기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밥 먹기 전에 간식을 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를 훈육한다고 했을 때 집 여기저기에 아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다 과자가 있는 상황에서 과자를 먹지 말라고 하면 효과가 없겠죠.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간식을 곳곳에 숨겨놓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옷 투정을 하는 아이라면 전날 밤에 아이와 함께 미리 입을 옷을 골라놓을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옷 투정을 하지는 않은데요. 아침에 이렇게 입을 옷을 꺼내서 이거 입어 하고 주면은 나중에 양말을 안 신고 있어서 양말 어딨어? 그러면은 양말 어디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침에 되게 분위기 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또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바구니나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 집에서 쓰는 놀이매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꺼낼 옷을 다 넣고 여기서 꺼내서 입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 등원할 때 아이한테 세수해라, 옷 입어라, 뭐 마스크 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아이도 있죠. 산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좀 뇌가 덜 깨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착착 일을 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 일을 끝날 때마다 세수했어? 끝냈어? 라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아이한테 계속 일깨워줘야 하는데요. 이때 보조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글씨로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순서를 아이가 리마인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저도 집에서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는 7세라서 글씨로 썼어요. 근데 이제 글을 못 읽는 아이라면 그림으로 그려도 돼요. 한 서너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해서 1번 밥 먹기
먹기, 2번 양치하고 세수하기, 3번 옷 입기, 4번 마스크 끼고 신발 신기. 이 정도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아이가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훈육할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잘못된 행동을 훈육하기보다 이렇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네, 오늘은 훈육에 실패한 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의지를 갖는 것, 감정이 과했다면 아이에게 사과하기, 그리고 환경 조성하기까지 여러분들이 훈육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